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 강사 이세경입니다. 현재 저는 다원교육 시대인재 세정학원에 출강하고 있고요. 고3들 대성 모의고사 검토하고 있고, 메가스터디하고 종로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개정 지구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어요. 첫째로, 이 과목을 대학별로 이제 어떤 과에서 권장 과목으로 요구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강남 학군의 학교에서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요 과목을 요구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개정된 요 과목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막 수요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할 때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많이 선택을 하고 지구과학은 조금 수요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찾아 들으시는 이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에 어떤 뜻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과학 과목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궁금함이 있으실 텐데, 우선은 선택 과목으로서의 지구과학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요 과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고1 때 이제 통합과학을 배운 다음에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과목으로 이제 정해졌죠. 선택 과목으로서의 지구과학의 수요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는데 통합과학 내에서 지구과학의 비중은 상당합니다. 분량도 많고요. 난이도도 상당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구과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수능을 대비할 때도 분명히 이제 변별을 가르는 과목이 될 거거든요. 나중에 수능을 대비할 때도 조금 유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 학습 여력이 되시거나 시간이 되신다면은 나중에 이제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학기 중에 공부하는 그런 시간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 미리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공개된 대학교 학과별 전공 연계 과목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 미발표된 학교하고 그리고 권장 과목이 발표되지 않은 학교는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연대라던가 이대는 지금 빠져 있고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가 나와 있고 모집 단위,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이과대학 뭐 다양한데, 대체로 제가 지금부터 리스트를 쭉 그냥 빠르게 넘길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과 이름에 지구나 환경이나 우주나 대기, 해양, 에너지, 자원 이런 식 생활 이런 식의 지구과학하고 연계된 그런 떠오르는 단어하고 관련된 단어들은 그런 과들은 대체로 지구과학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서울시립대, 동국대, 숙명여대 나와 있고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 두 과목을 더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숭실대, 덕성여대, 아주대가 나와 있고요. 숭실대, 덕성여대, 아주대의 특이한 점은 과학교과 전반에 걸쳐 가지고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가톨릭대, 부산대 나와 있어요. 제가 빠르게 넘겼지만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교육 2층을 방문을 해주시면은 2층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대기, 자원, 해양, 우주, 천문, 지구과학하고 관련된 과들이 요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가 어떤 학기에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제 강남 학군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소개인데요. 첫 페이지에 개포고, 경기고, 경기여고, 단대부고, 보인고, 세종고, 숙명여고, 양재고. 공통적으로 2학년 1학기에 지구과학, 일반 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을 요구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게 좀 나뉘어요. 2학년 2학기에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에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근데 대체로요. 서초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대체로 2학년 2학기에 지구시스템과학과 3학년에 행성지구과학을 요구를 하고 2학년 2학기에 행성지구과학을 요구하는 학교가 세 학교가 있어요. 경기고, 보인고, 세종고. 경기고, 보인고, 세종고를 제외하고는 2학년 2학기에 지구시스템과학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엔요. 언남고, 영동고, 은광여고, 중대부고, 중동고, 풍문고, 휘문고 이 학교들이 2학년 1학기에 지구과학을 요구하는데 좀 특이한 학교가 두 학교가 있습니다. 중산고하고 진선여고는 지구과학을 2학년 2학기에 요구를 해요.
2학년 1학기가 아니고. 지극히 이제 지구과학 강사로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올라갈 때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통합과학이 수능으로서의 과목으로서 쉬울지 어려울지.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지구과학이 변별을 가릴 수 있는 그 안에서의 과목일 것 같아요. 물화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러 경로로 또는 2학년 1학기 때 많이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요도 조금 떨어지고 지구과학을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지구과학 학습을 좀 밀어놓게 되겠죠.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서의 지구과학을 대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이 두 학교는 1학기에 배정하지 않고 1학기에 진선여고하고 중산고는 1학기에 물화생이 들어가고요. 2학기에 지구과학이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2학기에 지구과학을 선택한 다음에 수능으로서의 대비, 학습에 조금 효율을 높이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로 지구과학은 2학년 1학기에 요구하는 과목이란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개정된 지구과학의 과목을 단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구과학은 좀 다양한 테마의 과목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해양학, 대기과학, 지질학, 천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의 양이 일단 너무 많아요. 많아서 한 페이지에 넣지 못하고 이렇게 잘라서 넣었는데요. 기존의 지구과학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기존의 지구과학에서 2단원에 있던 내용이 1단원으로 들어왔고요. 기존의 지구과학의 1단원 내용이 2단원으로 갔고 3단원은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색깔이 없기 때문에 추가된 과목이 뭐냐면 이렇게 두 과목하고요. 이렇게 두 단원이 새롭게 추가된 단원이에요. 네 단원이 빠졌고 네 단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은 기존의 지구과학하고 크게 내용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습 방법도 기존의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된 요 2단원에 있는 마지막 부분은 기존의 지구과학 2에서 들어왔고요. 천문학 단원의 앞에 있는 두 단원은 지금 현재 중3 과정에서 배우고 있는 단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보시는 분들께서는 지구과학이 양이 많구나, 그리고 기존에 하고 비슷하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는 어떤 과목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제가 어떤 단원이 빠졌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표가요. 오른쪽에 있는 표가 기존의 지구과학 단원이고요. 왼쪽에 있는 표는 방금 전에 보여드린 자료를 이제 좀 제가 작게 표 하나로 구성을 했는데, 요 빨간 색깔 요 부분이 새로 들어왔고요. 기존의 단원에서 어디가 빠졌냐면은 고체지구, 지질학 단원의 앞부분하고 우주 단원의 중간에 한 단원이 빠졌어요. 개수가 딱 맞아요. 네 단원이 빠졌고 네 단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분량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어떤 단원이 빠졌느냐면 요 빠진 두 개의 테마가요, 전통적으로 지구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었어요. 수능으로 치면은 항상 19번하고 20번에 배치되는 단원이었어요. 요 두 단원 때문에 지구과학이 전통적으로 1등급 컷이 가장 낮았고 표점에서 유리한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산이 들어가는 단원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때 굉장히 혼동이 오는 두 개의 단원이 빠져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분량은 똑같지만 가장 어려운 두 단원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지구과학 단원은 1년에 걸쳐 배우는 과정이에요. 1년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단원의 총수는 줄지 않았는데 배우는 학습 기간이 한 학기로 줄어들어 버렸죠.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개정 지구과학은 내용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배워야 되는 학습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지구과학 학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과학 말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두 과목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화면에 보이시는 과목은 지구시스템 과학인데요. 기존의 지구과학 2 내용에서 천문학 부분이 빠진 상태로 구성이 되었고요. 행성 지구과학은 기존의 지구과학 2에서 우주 단원만 따로 분리, 천문학 단원만 따로 분리가 되어서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두 과목은
기존의 지구과학 2 과목이 2개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선택으로서의 지구과학은 기존의 지구과학과 양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시험 대비로 들어가서 이 과목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지구과학이란 과목은요, 성격이 다른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다고 앞에서 보여드렸고요.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단원에 접근하는 학습의 접근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1단원은 대기하고 해양을 다루는 과목인데 표라던가 아니면 그래프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 해석이 중요하고요. 2단원은 지질학 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변성함이라고 해서 어떤 함석이 어떻게 변하고 암기할 내용이 좀 추가가 되었고요. 3단원 천문학 단원은 전통적으로 계산이 들어가는 약간 물리 성격을 갖고 있는 단원이에요.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양이 많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단원은 엄청난 분량이 한 학기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록 가장 어려운 단원은 빠지긴 했는데 남아있는 단어들을 얼마든지 준킬러 형태로 낼 수가 있습니다. 내신 기준으로 암기 과목이 증가했고요. 보통 제가 이렇게 겨울방학 때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중간고사가. 이유는 새 학년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기존의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새로 올라온 집단에 대한 정보가 조금 적으시다 보니까 대개 첫 번째 시험을 조금 평이하게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번의 시험에서 난이도 조절을 조금 하셨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배우는 과정이 아니고 한 학기에 끝내는 단어이다 보니까 첫 번째 시험의 중요성이 말도 아니게 높아졌습니다. 비록 쉽게 출제된 가능성은 있지만 첫 번째 시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마 2학기에는 기말고사 부분에는 우주단원이 들어가면서 계산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난이도 차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과학 예상해 보건데 중간고사는 조금 쉬운 시험이 될 것 같고 기말고사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엔요, 제가 이제 그러면 지구과학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별로 이 시험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가 대략 3개의 시나리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현재 지금 집중이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시대인재에서 이제 은광여고 지구과학을 진행을 했는데, 지구과학은 양이 많은데 이 많은 방대한 양을 한 학기에 나가는 게 집중이수죠. 이미 1학기에 진행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양이 많다 보니까 수업이 쭉 진행되다가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공지가 들어와요. 선생님, 이 단원은 시험에 빠졌대요. 한참 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단원은 빠졌대요. 처음에 공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업이 진행되다가 아무래도 학습의 부담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의 단원이 빠져요.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학생들의 어떤 클레임 때문에 시험 범위가 공지가 됐어요. 요거 빠지고 요만큼이 시험 범위다. 근데 시험 바로 전주에 한 단원이 또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을 한 학기에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험 범위를 줄여주긴 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단원이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업 진행이 가장 어려운 경우예요. 대비하는 경우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빠지는 경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빠지기는 빠지는데 추가된 단원들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에요. 이유는 아까 제가 빠르게 넘어갔지만 추가된 단원들이 기존의 지구과학하고 약간 성격이 이질적입니다. 같은 고체지구, 같은 지질학 단원이어도 약간 성격이 다른 단원이 들어왔고, 같은 천문학 단원이어도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 새롭게 추가된 단원들을 생략을 하고 기존에 남아있는 지구가 원하고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이 출제되는 경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내시기에 가장 수월하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도요, 대비하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기존의 단원들에 대해서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니까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그거에 맞춰 대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가는 경우가 아마 가장 대비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힘든 경우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가장 힘든 경우가 3번째인데, 정말 모든 단원이 전부 다 나가는 경우죠. 굉장히 빠르게 선생님들께서 진도를 나가시면서 모든 단원으로 시험을 내시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단원별로 굉장히 고난이도 문제가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렵게 내다 보면 학생들이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분량 자체가
학생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시나리오를 따라가든지 간에요. 제가 이제 집중 이수제 학교를 진행한 경험도 있고 학교별로 데이터가 쌓여 있으니까 어떤 경우로 가던 간에 예, 열심히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제 수업의 강의 표준 시간표를 안내를 드리고요. 단계별로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개념 단계에서 어떻게 성적을 향상시키는지, 두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떤 요령으로 접근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시험 대비 앞서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예, 화면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감사하게 보내준 제자들의 피드백인데요. 예, 이 부분은 쑥스러워서 제가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마지막 이제 지구과학 내신을 통과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경기여고, 은광여고, 중상고, 세화여고에서 전교 1등 학생들이 저하고 공부하고 있고 특히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첫 번째 중간고사 때 100점이 학교에 10명이 나왔어요. 1등급 것이 안 나왔어요. 10명 중에서 8명이 저하고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과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이제 대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과목을 소개시켜 드렸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기존의 지구과학하고 공부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그림이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공개된 자료들을 보통 변형해서 내십니다. 평가원, EBS, 각종 모의고사 자료들이요. 그 문제를 풀면 돼요. 흔히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모모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방대한 양의 문제들 다 모아놓은 문제집들이 있죠. 흔히 아시는 그런 브랜드명의 문제집인데 그걸로 대비하면 되기는 해요. 대비하면 되기는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가 이제 너무 많습니다. 거의 10여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문제가 개량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시중에 이미 몇천 개의 문제가 있어요. EBS 문제, 교육청 문제, 그리고 또 학교별 문제, 그리고 평가원 문제. 그래서 시간도 부족한데 이 많은 문제들을 다 푸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학교별 특성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압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다. 학교별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쳐내는 게 가장 중요한 효율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시험 대비를 하면서 많은 양의 문제 중에서 이미 많이 노출되었거나 나올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대략 300에서 400여 문제를 추려가지고 최소한 요 문제를 풀어야지 학교 시험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게 최소한의 분량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적은 거는 시험당 지금 지구과학 내신을 진행한 학생들이 300에서 400여 문제 정도를 풀면은 이제 자기의 성적이 나오는데 이제 개정 지구과학은 양이 조금 더 양은 비슷한데 분량이 그 분량을 한 학기에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 학기당 풀어야 되는 문항수는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최대한 나올 만한 문제를 압축해서 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선택 과목으로 다니면서 여러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기존의 국영수도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학 특강을 미리 이용을 하시면은 미리 풀어보고 학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게 내신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교재들에 대한 표지를 참고를 해주시고 여러 종류의 책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많은 양을 빨리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기계적인 연습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지금 화면은 좀 해상도 때문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우주단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정리된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제안하는 표에다가 옮긴 다음에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요건 이제 유명한 허블 법칙이란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하는 어떤 표에 맞춰 가지고 정보를 적은 다음에 쭉 풀면은 문제집이나 참고서 해설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학생들이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단원 같은 경우에는 유형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개념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이 있다, 이런 유형이 있다. 유형 정리하는 페이지가 모든 개념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하고 수업할 때는 단순하게 개념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 개념으로 출제되는 유형까지 익히는 수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이제 근방의 학교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조금 한번 제 자료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텐데, 보시다시피 학교 시험 문제하고 과제 문제가 비슷하죠. 대체적으로 대부분 3분의 1 정도의 문제는 과제 문제하고 완벽하게 동일했어요. 3분의 2 정도의 문제가 제가 학생들한테 배부한 자료하고 약간 변형된 자료였고요. 모든 문항이요. 2페이지는 경기여고고요. 그 다음 2페이지는 세화여고고요.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상고. 문항당 유사성, 여기 표현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로 거의 3분의 1 정도의 문제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이 학교는 어떻게 강조를 하시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 선생님께서 어떤 자료를 좀 들여다보신다. 올해는 이 선생님께서 어떤 자료를 참고하신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고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방학 수업 안내를 드릴게요. 총 9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대한 양이지만 휴강 없이 3개 나눠가지고 1단원 3번, 2단원 3번, 3단원 3번 나갑니다. 하루당 보통 이제 작게는 2단원, 많을 때는 3개의 단원을 분량을 나가는 수업 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안내. 지구과학의 전 과정을 방학 동안에 효율적으로, 방대한 양을요,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습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개념은 한 80%, 중요한 문제는 한 20%, 8대 2 정도의 비율로 다룰 거고요. 수업 전에 바로 전 수업에 대한 모든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실제 출제된 학교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모든 수업의 영상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그 공지가 나가진 않았지만은 클리닉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주중에 저하고 만나서 거의 모든 요일에 클리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머니들께서 받아보시는 테스트 자료에 대한 형식이에요. 그래프의 형태로 단원별로 성취도, 정답률하고 함께 전체 평균하고 함께 나갈 거고요. 교재는 3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제책이 있고요. 개념책이 있고요. 요약한 작은 책이 있습니다. 클리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이제 개강 후에 거의 모든 요일에 클리닉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한 요일에 와서 단원별로 자신의 부족함들을 저하고 해결하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원교육에서는요, 일요일을 먼저 개강을 하는데 이게 일주일의 텀이 있거든요. 일요일 수업은 12월 28일에 개강을 하고, 토요일 수업은 아침에 수업인데요. 1월 3일에 개강을 합니다. 둘 다 개강 날짜로부터 휴강 없이 쭉 9회 동안 수업을 하고요. 방학 때 또 여러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또 건강상의 문제로 빠지실 수가 있으니까, 같은 수업이 진행되는 타 학원의 수업 안내도 드렸으니까 오프라인 보강을 타 학원에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원교육에서는 일요일하고 토요일 12월 28일과 1월 3일에 개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카카오톡, 인스타 채널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을 찍으시면 접속하셔가지고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바뀐 계정 지구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구과학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목들, 여러 편제들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학습 계획 잘 수립하셔서 꼭 모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